모델링은 현실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현실에 뭐 건물들이 많다고 봅시다. 아니면 나무도 있대요. 사람도 있겠고요. 동물도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볼까 요겁니다. 정리를 좀 해야죠. 그러려면은 카테고리화로 좀 구분도 해야 되고요. 주제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일정하게 좀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형식이 되겠고. 그게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제 들고 있는데, 데이터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 프로세스, 상관관계 세 가지로 이러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리를 잘 하는 거죠. 보기 좋게. 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모델링, 상관 모델링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뽑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켜줘야 될 원칙 같은 겁니다. 세 개. 그게 추상화, 단순화, 명확하죠. 형식이 맞춰줘야 되고 약속에 의거해서 일정한 형식, 그 다음에 규약을 맞춘다는 거죠. 누구는 그 아이디 아니면 누구는 나무라고 써놨는데 나무. 누구는 뭐 다르게 써놨대요. 식물. 두 개를 어떻게 그러면 쓸지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무하고 식물의 비슷하면서 어떻게 좀 포함도 되는 것 같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미하는 건 나무인데 얘도 나무를 의미하는데 식물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맞지 않죠. 그냥 맞춰야 됩니다. 표기법 중요해지고요.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 같은 거 변수에는 소문자 쓰고 클래스 같은 거에 대문자 쓰고 등등의 규약도 맞춰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기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 안 됩니다.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들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모델링 중에서 데이터를 보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와서 보니 유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유의점이라고 했을 때는 네, 괄호에 쳤듯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 나쁜 거. 중복이 나쁘다는 거죠. 똑같은 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된다예요. 비유연해도 안 된다는 거고 일관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 이 약간 말장난처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반대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이 좀 그래요. 유의점은 나쁜 거예요. 순서가 나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나오죠. 개논문 외우시면 됩니다. 개논문 순서예요. 데이터 모델링에 개념적인 거 먼저 한다는 건데 개념은 뭐랄까 여기 ERD 있거든요. 우리 ERD 한번 고민해봤죠. ERD가 그 테이블 간의 관계도 같은 거를 그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거죠. 이거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스키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스키마가 라고 하면 어렵겠다. 쿼리 쓴다고 보시면 돼요. 쿼리. 그러니까 우리 쿼리에서 인트도 정의해야 됐고 뭐 바차 같은 것도 써야 됐고 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쿼리 실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지금 DB에다가 박는 거예요. 개념은 그냥 이 정도로 잡아가시고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개념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추상화가 높다. 엔터티랑 ERD를 작성한다. 라는 이제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쿼리에서 쓸 때 우리가 쓰고 있는 int 바차 같은 게 속성의 우리 타입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성, 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포리언 키 넣으면은 그게 뭐예요? 관계죠. 테이블 간의 관계. 그런 거를 좀 정의하는구나 인 거고요. 물리적인 거는 직접 정말 저장하는 거예요. DB에다가. 추상화 수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추상화가 그 이미지 같은 거잖아요. 막 동그라미 세모해놓고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가진대요. 현실에 있는 게 완전히 그 개념으로 돌아간 게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에 낼 수 있는 개념 쪽이 높죠.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거는 현실에 제일 가깝죠. 낫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스키마 쪽에서 보실 거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용어가 겹치거든요. 그냥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키마는 그 정의가 있어요. 정의 한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예요. 명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더 상세한 그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쿼리였어요. 우리 구조할 때 크리에이트 하면서 막 만들었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거 컬럼은 뭐고 프라이머리 키고 이런 것들이 구조였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걸고 난널, 유니크, 걔네가 제약 조건이거든요. 걔네들을 기술한 게 스키마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쓰다 보면은 엄청 비슷해요. 그냥 쿼리 같아요. 쿼리. 아, 다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쿼리에 대한 거를 쭉. 근데 더 좀 크죠? 확실히 개념은 비슷한데 더 크다. 해서 스키마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층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층이 있대요. 외부, 개념, 내부. 외부랑 내부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 개념 또는 논리적 이렇게 붙어요. 위에 있는 개논물이랑 개논 거기에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그냥 따로 보시면 되고 사용자가 외부에 있죠. 그래서 얘는 눕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용자가 외부에 있고 프로그래밍은 우리 개발하는 프로그램 내부에 있어요. 이 내부에 DB 같은 거 다 있거든요. 사용자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중간에 이제 그거를 왔다 갔다 이어주는 놈이 필요해요. 걔네들이 다 스kim한 거예요. 구조이자 조건인 거죠. 제약 조건.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외부는 사용자 관점, 내부는 개발자 관점이에요. DB 관점이라고도 하죠. 개념은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 나오면 개념 찍어주시면 돼요. 단계였고 그리고 나서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의 외부 내부에 저거예요. 특징 중에서
데이터 독립성을 꼭 한 번씩 다룹니다. 뭐 어떻게 독립돼야 되냐인 건데, 이게 약간 중첩돼요. 어떻게 되죠? 개념이 외부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물리적인 것으로는 내부가 개념이랑 외부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여긴 두 개 다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 다. 그래서 그 개념이 하면 안 돼. 영향을 주면 안 돼. 그거를 논리적 독립성이에요. 논리적 독립성.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그러고요. 더 아래에서 위에 전부를 영향 주면 안 돼. 이러면 얘는 물리적이에요. 그 물리적인 게 얼추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용자가 외부에 있고 내부에 DB가 있으면 DB가 물리적인 데이터죠. 그런 식으로 좀 엮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물리적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내부에서 출발을 하면은 엮이죠. 이게 내부에 DB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적으로 개념이랑 논리라고 하는 거를 SQLD에서 거의 동의어로 써요. 근데 내가 개념 스키마 엄청 외워놨는데 논리 스키마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ERD. 그 엔티티가 테이블이라고 했죠. 다르게 이제 객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테이블을. 그런데 엔티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영화가 아무래도 외국의 문화를 보여주니까 영화에서 그 AI를 두고 엔티티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좀 부를 수 있는 독립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엔티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객체? 어려운 개념이에요. 막 따지려고 보면은. 근데 어, 걔네들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보냈는데 이 순서 있죠. 이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 엔티티를 도출한대요. 도출이라고 하면 우리 아티클 저번에 했었죠. 아티클에 대한 거를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아티클이랑 멤버 하나 이렇게 봐볼게요. 회원이랑 저거죠. 게시글이죠. 걔네들을 도출을 했죠.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할 때 그 ERD에 왼쪽 위에 중요한 게 배치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왼쪽 위부터 주요한 엔티티를 넣어주세요가 나와요.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왼쪽 위에. 그럼 그거대로 왼쪽 위에 아티클 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멤버 순서대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을 한대요. 관계에서 나는 아티클의 멤버 아이디를 여기에 아이디랑 엮을 거죠. 그런 관계 설정을 하고 기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진 약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멤버 아이디,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여기 멤버의 아이디를 어떻게 PK랑 포리언키 넣어서 딱 글로 작성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멤버 아이디는 아티클의 멤버는 얘를 한 개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긴 n개고 여기는 한 개인가 해요. 그러면은 아티클이 멤버를 포함한다? 와 같은
그 관계를 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관계 차수를 기입합니다. 누가 더 많을 수 있냐면은 아티클 1번도 1번이 쓸 수 있고 2번도 1번이 쓸 수 있고 3번도 1번이 쓰죠. 그러면은 누가 많은 거지? 얘가 1, 2, 3? 얘가 다대가 되겠구나. 반대가 되겠네. 1대 다. 하면은 여기 그 까치바를 다 쪽에다가 쓰거든요. 그런 거 기입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수 여부는요. 아티클에서 멤버 아이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를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멤버 아이디는 아티클이 그런데 필수가 아니거든요. 안 그리고 그런 관계인데 요거는 한번 이따가 표로 좀 보셔야 돼요. 보는 건 한번 좀 익히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기억으로 해가지고 순서인데 지금 이거를 그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그리기가 좀 시험 가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냥 외워야 된다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랑 같이 한번 다뤄보고요. 하면은 뭐 단원이 하나 끝난 거예요. 이 단원이 예시가 너무 많아져서 책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론 아예 책 안 했어요. 학원에서 책 뭐 필요하지 않냐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거만 충분해요. 그래서 넘어가고 엔티티 엔티티 얘 내가 조건이에요. 조건. 그 테이블을 내가 어떻게 생성을 하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K 유일해야죠. PK가 중복되면 안 돼요. PK가 여러 개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중복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행입니다. 행. 우리 행 단위로 저기 데이터가 구현이 됐죠. 행. 인스턴스라고 한대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꼭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2개 이상의 행이 필요하고요. 그 행에는 한 개의 속성인데 속성은 열이에요. 열. 얘가 속성이에요. 속성. 칼럼. 무조건 2개 데이터는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개 데이터만 있다고 치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이런 테이블 하나 있겠죠?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 막 만들 때 없는 것도 만들었고요. 일단은 칼럼부터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도 있었고 아이디, 타이틀, 바디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게 그 데이터 실제로 설계 들어가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2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 데이터가. 그런 소리였고요. 업무에 반드시 이용돼야 되고 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멤버랑 아티클이랑 관계 같듯이 최소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관계가 없는 엔티티, 관계가 없는 테이블 그 자체로는 사실 쓸모가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분류도 되는데 분류는 이따가 문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유무에 따라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보자고요. 명명규칙은 암기하시면 돼요. 그 암기인데 이해하시면 또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업무 사용 당연히 해야죠. 업무할 때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이걸 써야지 굳이 DB를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약제를 자제해야 됩니다.
멤버 아이디라고 이렇게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MI 이래버린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뭔지 몰라요. MI 이러고 쓰면. 약제 자제해 주시고 단수 명사 S 빼고요. 유일한 이름이고 의미에 맞게 좀 상식 수준인 것 같아요. 얘가 꼭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럼 땡큐죠. 땡큐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는 객체라고 했는데 이거 행이에요. 행? 행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면은 행 하나에는 아이디가 있고요. 제목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가 한 게시글 아니에요? 한 게시글. 한 게시글은 하나의 객체예요. 이거를 엔터티라고 해. 아니, 그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사건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다 할 때 인스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 게시글이 생성이 됐다. 이벤트, 인스턴스. 다 이게 약간 매칭이 되거든요. 멤버라고 아까 EMP 하나 있었죠. EMP 테이블에서 한 행은 그러면은 곧 한 사람이 되겠네요. 한 사람에 대한 이름도 있겠고 주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사원 번호, 사원 번호, 뭐 연봉 이런 부분들이 한 줄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얘를 인스턴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인스턴스는 여러 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속성은 이름이냐, 뭐 주소냐, 연봉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속성이고 그리고 속성은 하나만 있다는 거는 그 우리 저기 필드 하나의 데이터만 있었죠. 필드 하나에다가 내가 영어, 콤마 수학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데이터 우겨낼 수 없다 그랬어요. 요거 일정규형이 위배된다 했어요. 한 개에 하나만 들어간다가 표현으로서 속성 값은 하나다인 겁니다. 속성이에요. 칼럼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또 그 칼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 개의 칸을 이제 필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중첩돼요. 얘 한 개의 필드도 약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성 하나에 한 개 데이터다 그러면은 한 칸에는 한 개 데이터만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속성 자체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대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 단위,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서 둘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근데 칼럼에 대해서도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특징은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우는 거예요. 얘는 좀 새로워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죠. 한 개의 인스턴스는 2개 이상 가져야 되고 인스턴스는 한 개의 속성을 가져요. 그럼 당연히 엔터티는 2개의 속성을 갖겠고 속성은 한 개 값. 테이블 생각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굳이 메모가 되어 있는 거는 정의를 이렇게 잡아놔서 그래요. 문제는 정의를 내가 공부했는가로 나오더라고요. 키워드를 한번 익혀주시면 됩니다. 표기법은 2개 나와요. i랑 바커. 근데 얘는 그림으로 보고 얘도 업무에 필요하고 함수적 종속성은 식별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PK에 내가 PK1을 알면은 PK1번이 1번 그 행이야. 그럼 무조건 그것만 딱 식별해야 되는데 PK1번은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있는 애도 1번이라서 얘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건 함수적 종속성이 좀 틀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개 주식별자는 이제
식별이 돼야 된다가 함수적 종속성을 가져야 된다이고요. 네, 한계 속성, 한계값 그냥 나오죠. 한계 인스턴스는 한계 속성. 네, 정의를 이렇게 해놨고요. 분류는 뭐 기본 설계 파생인데 이것 또한 적절히 좀 보셔야 돼요. 애매한 감이 있어요. 문제로 보자고요. 명명규칙, 업무 사용, 약제, 자제, 서술식 자제, 유일한 이름 비슷하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답들이 있어요. 걔네를 오히려 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속성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 한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도메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거의 필수 문제인가 봐요. 이거 안 내면 낼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해서 속성값의 범위다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관계. 이게 아까 그 사이의 관계, 테이블 사이의 관계도 있고, 테이블 사이라면 엔터티 엔터티 관계죠. 근데 그 안에서 엔터티와 인스턴스면 PK랑 나머지 행들. 존재 관계랑 행위 관계라고 나누는데 이것 또한 좀 문제로 보자고요. 구분이 좀 애매해요. 예시로 그냥 아예 알고 찍고 가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서에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가 있고 그 안에 사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 존재를 한다 인 건데 고객이랑 주문은 고객이 주문을 해야 되죠. 의미로 좀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 예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표기법 포함한다 소속된다 1대1 1대 M이 다차예요. N이라고 돼요. 1대 N도 보실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까치발이 다수 표기법입니다. 두 번째 거 예시를 하나 같이 볼까요? 주문이 없는 고객은 없어요. 고객 없는 주문은 있다. 고객 없는 주문은 없는데. 세 번째 거를 예시로 들까요? 예시를 아예 만든 거라 이 표가.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해야 주문이 있죠. 무조건. 사람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고? 아메리카노 한 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표현이 주문이 없는 고객은 있을 수 있죠. 들었다 그냥 가버렸다. 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근데 주문은 고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주문은 고객이 필수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문은 고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선이에요. 동그라미예요. 표기법에 따라. 그리고 고객은 주문을 많이 할 수 있죠. 아메리카노 2개, 라떼 2개, 1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은 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인 거고. 딱 그 표기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딱 외워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IE에서 I가 아니라 바커 쪽에서 여기 까치발인데 그냥 까치발이 있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그어진 까치발이 있어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키 얘기하는 거거든요. 키. 상속이 식별자 상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포리언 키로 들어가 있냐 없냐인데 키라고 일단은 보시고 I 표기법에서의 키는
따로 이렇게 표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표현이 돼 있어요. 글로 약간 메모하듯이.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규칙도 필요하고 조업도 필요한데 동사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동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은 그러니까 주문은 고객이 없을 수 없다. 고객 없는 주문은 없다.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동사로 한다는 거예요. 고객은 주문 없는 고객이 뭐 없다. 그냥 동사. 명사라고 틀리게 문장 만들어 놔요. 명사 틀린 걸로 찍으시면 돼요. 갑자기 동사 명사가 나와서 뭔가 하는 건데 이런 거 표현할 때 없다. 동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식별자죠. 식별자. 우리 키죠. 키를 할 때 조건이 이렇게 4개가 있대요. 많이 나와요.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유일, 최소, 불변, 존재. 우리가 유일하고 존재에 대해서는 좀 봤어요. 유니크랑 난널 넣어봤잖아요. 조금 더 있네요. 최소성, 그 다음에 불변성. 변하지도 않아야 되는 게 맞겠고, 최소성이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의 수. 그 속성에 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식별자인데 저기 뭐죠? 속성 나왔으면은 그냥 요 칸 하나 일단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그게 아니군요.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거네. 칼럼 있잖아요. 칼럼. 걔를 좀 최소한으로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복합식별자라 해가지고 키가 2개인 테이블도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것도 키인데 두 번째도 키래요. 그러면은 이게 키에 대한 속성이라고 하면 2개인 거거든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돼요. 키가 복합적으로 많아지면은 계속 그 정규화에 걸려요. 이정규형에 자꾸 걸릴 거예요. 만족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게 얘 따로 막 가거든요. 따로 식별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다 같이 식별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정경 쪽에서 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라는 거네요. 자, 키 종류입니다. 저 중에서 몇 개만 만족하면은 이러한 걸 할 수 있다잖아요. 후보키가 유일이랑 최소네요. 그 후보키 안에는 이 중에서 기본키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기본키. 나머지 애들은 대체키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그 명칭이 사실 같은 거예요. 데이터의 본질이 똑같아요. 유일성, 최소성. 그 외로 이제 슈퍼키 같은 게 유일성만 만족하고 여기 또 외래키는 외래키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해봤으니까 조인해서 다른 테이블에 PK를 참조한다 이러면 외래키인 거죠. 다른 타 테이블에 PK 참조. 해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은 3개가 뭉쳐서 하나여서요. 그리고 외래키가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슈퍼키만 조금 우리가 새롭게 보시면 되겠네요. 슈퍼키가 뭐지?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다 이런 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거죠. 이거 식별자 분류 부분은 키인데 키를 그 상황에 좀 맞게 오가나이즈 한 겁니다. 이렇게 좀 목록화 한 거예요.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내부, 외부, 단일, 복합, 본질, 인조. 주식별자가 PK겠죠? 보조식별자가 대체키겠죠?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는 그냥 PK랑 외래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PK이고 F키. F키가 그 웹 다른 엔터티의 관계로 생성된 거 맞거든요. 얘가 PK, 얘는 PK, 기본키, 대체키가 캔디데이트니까 CK 이렇게 돼요. 자, 속성수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개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두 개로 이렇게 식별할 거냐잖아요. 그냥 아이디 한 개면은 단일이고 아이디 1, 2, 3 이러면 복합이에요. 본질이랑 인조가 약간 그러니까 개념이 좀 어색해요. 업무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인위적 생성이라는데 고객 주문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랑 그 주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DB로 해야 된다면은 일단은 본질 식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필수거든요. 근데 인조 식별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고객이랑 주문이 진짜 너무 많아서 야 이것들을 여기 안에서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객에도 번호를 좀 붙여놓는 거고 주문에도 번호를 좀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따로 키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또 키 만들었다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키는 필수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더 만든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거죠. 속도도 느려질 거고요. 데이터 쓸데없이 많아진 건데 그럼에도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조식별자. 요 두 개는 뒤에 더 나와요. 명칭, 도출 기준이네요. 명칭, 장소, 이름은 식별자로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명칭도 바뀌고요. 장소도 바뀌죠. 이름도 개명이 되는데 식별자로 두면 안 됩니다. 속성을 적게 한다. 이거는 아까 최소성 그 기준이네요. 식별자와 비식별자의 관계에서 테이블을 만들면요. 부모 테이블에서 자녀 테이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객이랑 주문이 가장 괜찮네요.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이러면 부모 자녀예요. 고객이 주문을 만들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객의 근데 식별자를 자녀도 식별자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식별자로 쓰겠다. 일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PK를 쓰면은 식별자 관계래요. 관계 명의.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거 가져가고 아이디. 그런데 연결할 때 그냥 나는 다른 거 주면 되지 않냐. 오더 아이디 따로 이렇게 가져갈 거야. 하면은 이거는 비식별자 관계예요. 그러면은 PK랑 포리언키를 둘 때도 PK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리언키 따로 두면은 이거는 다 비식별자 관계네요. 뭔가 같은 그 데이터 관계에 대해서 명칭이 되게 많죠. 그런 느낌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럴 때 여기서 그 표현만 좀 익히시면 됩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생길 수 있다. 얘부터 만들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비식별자.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부모 먼저 사라진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비식별자예요. 네. 여기서는 요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봐보시면 됩니다.